샷의 구성을 그러면 한번 볼까요? 특정한 물체를 정해놓고 이리저리 살펴보지 않는 한 그 전체, 물체 전체를 지각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심리적인 클로저를 이용해서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찍을 때 머리 위에 자른다 그랬어요? 안 자른다 그랬어요? 헤드룸을 적당히 줬을 때는 자르면 안 되지만 헤드룸이 없을 때는 잘라주셔야 돼요. 헤드룸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프레임에 머리가 붙어 있을 때는 여기를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줘도 사람들은 머리가 위에가 어떻게 생긴 거를 감으로 안단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클라우저라고 그래요. 클라우저. 그래서 텔레비전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걸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클로즈업을 촬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클로즈업 촬영해서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요 정도는 그냥 기본인 거야. 요거는 기본인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가 이만큼 잘릴 때, 이렇게 잘릴 때 이렇게 했다. 요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머리 위에가 이렇게 생긴 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 자, 비디오하고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르는 예술이라고 그랬죠. 예. 트리밍을 누가 크롭을 잘 해느냐, 잘 잘라내느냐,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보면 삼각형 클라우저. 자, 화면을 구성할 때 시청자가 2차원 영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의 구성 요소를 단순하게 기하학적인 형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패턴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명이 서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될 수 없지만 3명이 서 있다 그러면 요거를 정삼각형으로 놓는다든가 직각삼각형으로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촬영하는 장소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안 보일 거 아니야. 바로 뒤에 사람은. 그죠? 그러면 내가 옆으로 조금만 옮겨서 정삼각형을 만들어주면은 사람이 잘 보이겠죠. 근데 정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가운데 정점에 있으면 또 안 돼. 정점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약간 옆으로 이동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 같이 약간 옆으로 이동되는. 그래서 이런 그 삼각형 클라우저, 사각형 클라우저, 이런 클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촬영하면서 내가 요 위치에서 찍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 대각선 클라우저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물에서 많이 이런 걸 활용하는데요. 건축물에서 강한 그래픽 벡터는 그림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대각선으로. 큰 건물은 어디가나 이렇게 정중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정중앙으로 보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은 정확하게 정중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귀찮아가지고 약간 정중앙까지 가기 힘들어서 약간 귀찮아서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감. 그래서 큰 건물이나 이런 거는 정중앙, 여기 보면 그림이 제가 정중앙에다가 뭐를 놓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정중앙에다가 사람을 놓지 마세요. 그죠? 항상 4분의 3이나 뭐 황금 분할해서 정중앙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외가 요거예요. 예외가 건축물이나 이런 그 기하학적인 그런 걸 보여줄 때는 대칭되게 해주시는 거 좋아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화면 밖 클로저 이런 건데, 그림이 여기 그림 보면은 이 그림 샷에서 인물의 일부분만을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떠한 완전한 모습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가슴 밑에를 잘랐잖아요. 좌측의 사진은 가슴 밑에를 자르고 우측은 그냥 전체를 다 보여준 건데,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좌측 그림 같이 촬영을 해도 오른쪽 그림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화면 밖 클라우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있는 대로 다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를 시청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 시청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다 까발려 보여주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런 충분한 그래픽 큐를 찾을 수 있게 구도를 잡아주는 게 그 선수들이에요. 촬영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쪽같이 촬영을 하죠. 많이 오른쪽까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브란전 크라우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건물이 정면에서 내가 촬영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면에서 촬영했을 때 자연스러운 분할선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좌측이고 우측이고 이렇게 다 잘라진 게 보이잖아요. 자, 잘라진 게 보였을 때 우리는 요거를 독립된 가옥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 정도 규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그림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은 좌우측이 다 잘렸죠. 건물이 잘렸잖아. 건물이 이렇게 잘린 거는 우리는 이 옆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광화문에서 으쌰으쌰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10만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20만이 왔다 그러는데 10만이 보이게도 할 수 있고 20만이 보이게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만을 보이게 한 거는 있는 그대로 다 찍어주면 10만이 되는 거고 있는 거로 다 찍지 않고 이렇게 촬영하면은 물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촬영하면은 20만이 온 것 같이 볼 수 있다 그랬죠. 좌우측 상하를 다 보여주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가 클라우저는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림 밖에 있는 그림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집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 화면이 밖으로 연장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촬영을 할 때 야외에서 무슨 환경을 촬영한다, 모든 건축물을 촬영한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다 잘라서 촬영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체는 정확하게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 하나 하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촬영해도 클라우저 같이 이렇게 화면 밖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비논리적 클라우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사람 머리 위에 무슨 이렇게 기둥이 있다든가 나무가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머리 뒤로 지나간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림에 보면 그 빨간 박스 안에 나무가 여자 머리 위로 나와 있는 것 같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촬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비논리적인 클라우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사람과 무관한데 꼭 나뭇가지가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촬영해 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촬영을 해서 이게 할 수 없어. 요거밖에 없어 그림이.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크롭해서 쓰시면 돼요. 줌인 해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위에 나무는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그래픽 벡터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지금 수평선이 물 보이는 표면이 맨 좌측 거는 물이 많이 보이고 두 번째 거는 하늘이 많이 보이고 세 번째 건 물이 많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세 개를 같이 연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개를 같이 연결할 수 없다는 거. 세 개를 같이 연결하려면은 처음에 물이 화면 속에 3분의 2가 보였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도 물은 3분의 2가 보여줘야 돼요. 뭐 펜을 한다든가 다음 그림이 넘어갔을 때. 근데 이게 완벽하게 다른 그림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 밖에 어떤 공간적인 이런 지금 이제 벡터 얘기하는 건데 그림 보세요. 맨 좌측에 있는 남자는 좌측을 보고 있고 우측에 있는 여자는 우측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벙 뜨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여자분은. 그래서 이렇게는 편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맨
좌측의 남자가 좌측을 보고 있는 그림은 만약에 이 그림을 만약에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가운데 있는 여자를 먼저 보여주고 좌측을 보는 남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편집을 하실 때. 요렇게 세 개 순서대로 편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좌우측 화면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지시 벡터의 동작 벡터에 의해 닫혀있기 때문에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의 가장자리가 부딪혀서 화면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밖을 쳐다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가운데다가 머리만 이렇게 단장하고 있는 사람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단장하는 사람을 먼저 넣어주고 쳐다보는 사람을 넣어주면 돼요. 머리 단장하는 사람을 먼저 넣어주고 그게 지시 벡터예요. 지시 벡터. 요렇게 통일된 다중화면 공간 통일되게 자, 좌측에 있는 사람은 우측을 보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좌측을 보는데 가운데 대머리가 하나 있어. 요거는 맞는 그림이에요. 편집을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좌우측 화면의 지시 벡터나 동작 벡터가 가운데 화면을 향하게 되면 안쪽 가장자리를 뚫고 가운데 화면으로 쉽게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밖을 보는 거잖아요. 다. 첫 번째 그림도 화면 밖, 두 번째 그림도 중앙, 세 번째 그림도 화면 밖을 보는 건데 밖을 보더라도 누구를 보고 있느냐를 표시하려고 그러면 가운데 어디 방향성이 없는 사람을 가운데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배열해 주시고요. 자, 연속 지시 벡터에 의한 고립. 이것도 잘못된 그림이에요. 뭐냐면 자, 가운데 맨 좌측에 있는 여자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화면 밖을 보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 밖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샷도 화면 밖을 보고 뭐 노래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샷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화면 밖을 봐요. 그냥 화면 밖을 보고 이런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편집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편집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맨 좌측에 있는 여자가 밖을 보지 않고 정중앙을 본다든가 편집을 이 왼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보고 있는 그림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왜 편집을 하면 그림이 튀어 보이지? 뭐가 좀 안 붙는 것 같아. 부자연스러워. 이런 거는 이렇게 지시 벡터와 동작 벡터가 이렇게 대립이 돼서 그래요. 대립이 돼서. 자, 연속 지시 벡터에 의한 강조. 자, 가운데 있는 담배 피는 사람이 우측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 그림도 우측을 보고 있는 걸 찍어줬어요. 뭐냐면 한 여자가 담배 피고 있는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또 어떤 남자도 담배 피고 있는 할아버지를 쳐다봐. 요거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연속 지시 벡터가 목표물의 지시 벡터를 이렇게 수렴할 때 관심이 가운데로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운데 화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바라보고 있는 여자, 바라보고 있는 남자 가운데다 원숭이 하나 놓고 뭐를 바라보고 있지 했는데 원숭이를 보여줬어. 근데 또 누군가도 원숭이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얘를 강조하는 게 되는, 원숭이를 강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뭐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보여준 다음에 원숭이를 보여줬어. 그 다음에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자연을 보여줘. 그냥 원숭이가 뛰어놀고 있는 자연. 그러면 그게 원숭이에 크게 부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을 보여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원숭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화면 밖 그림을 이렇게 인서트 컷을 보여주면은 이 원숭이가 훨씬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측 화면의 벡터가 가운데를 수렴할 때 화면이 강조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인서트 컷을 방향을 어떻게 된 방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이제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편집하실 때 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편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그림은 좌측에 있는 사람이랑 우측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둘이 지지벡터가 맞는데 맨 우측에 있는 사람은 딱 밖에 화면 밖을 또 쳐다보는 그림이 붙어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고립된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립된 사람. 둘이는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래 니들끼리 잘 놀아봐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할 때 이렇게 가운데 화면과 왼쪽 화면이 서로 발산하면서 오른쪽 화면이 고립된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산 벡터끼리 모아놓고 화면 밖을 쳐다보는 사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드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지시 벡터에 의한 고립, 내부 지시 벡터에 의한 통일감. 자, 맨 좌측에 있는 그 사각 박스 있죠. 사각 박스 안에 그림이 화면 밖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내부 지시 벡터에 의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박스 속에다 그림을 넣는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 같이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화면 박스에서 박스 속에 있는 어떤 그림이 화면 밖을 보게 할 게 아니라 화면 안을 보게 하는 그림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박스 넣는다 해서 아무 그림이나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부 지시 벡터를 이 사람을 바보 만들려면은 첫 번째 그림 같이 하는 거고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려고 하면 두 번째 그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색채와 화면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님들이 뭐 편집을 하잖아. 그럼 어울리지 않는 컬러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컬러. 뭐 자막을 만든다, 뭐 타이틀을 만든다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무슨 색깔을 넣어야 이게 화면이 돋보이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타이틀을 잘 만들었는데 그림이 잘 보이는데 어떨 때는 그림도 안 보이고 타이틀도 안 보이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색채를 잘 못 맞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색 관계를 맞춰서 이렇게 타이틀 자막 색깔도 맞추셔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내 느낌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화면 속에서 가장 잘 안 받는 색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자막이 야 붉은색은 눈에 확 띄어서 좋은데 예,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어떨 때는 그 붉은색이 붉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인해서. 그래서 배색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보색 관계를 이루었을 때 영상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자막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색을 정해 보면은 뭐 스펙트럼에 의해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는 다 알잖아요. 이것도 파장. 자, 빛이 없으면 색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빛이 없으면은 빛이 있어야 색도 알 수 있고 크기도 알 수 있고 입체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색에서 하면서 이런 거 뭐 학교 미술 시간에 다 배운 거긴 하지만 예. 빨로초. 자, 그다음에 명도. 자, 이게 똑같은 빨간색인데 맨 좌측은 명도 100, 맨 우측은 그레이가 되는 거면 명도 0.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쓰는데 명도 100으로 쓸 건지 50%만 쓸 건지 30%만 쓸 건지 흑백 사진에서 그 색이 얼마나 밝은가 하는 정도를 따라서 우리는 브라이트니스라고 그러거든요. 명도. 그래서 칼라 색 보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 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만든 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블랙 레벨을 맞춰주는 거예요. 블랙 레벨.
블랙 레벨을 맞춰서 브라이트니스를 뭐 밝게 갈 건지 어둡게 갈 건지에 맞춰서 칼라색을 또 조절을 해줘요. 그래야 색이 훨씬 이렇게 잘 표현이 돼요. 자, 지금 TV는 우리가 색을 보정하지 않고 보잖아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칼라 텔레비는 이렇게 볼륨으로 조절해서 보셨죠? 얼굴색이 좀 하얗면은 좀 노란기 나게, 얼굴색이 스킨톤이 안 나오면 약간 붉은기 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돌려가면서 보는 거에 따라서 그 그림을 한참 보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놔. 왜 그러냐면 얼굴색이 좀 아닌 것 같아. 색깔이 좀 빠진 것 같아. 좀 진했으면 좋겠어 해서 자꾸 돌리다 보면, 명도를 자꾸 높이다 보면 피부톤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농구공 색깔 같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얼굴색이 그렇게 진해져 버리면. 그래서 적당한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편집할 때 특히 편집할 때 이제 칼라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그 칼라 밸런스 맞춰줄 때 내가 요건 색을 100%다 썼으면 좋겠다. 명도를 다 100% 썼으면 좋겠다. 자, 명도가 100%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콘트라스트가 강해져요.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면 밝고 어두운 데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게 선명도가 좋은 것 같이 보여. 선명도가 이렇게 진하게 되면은 선명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너무 선명도가 있어도 영상이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적당한 칼라, 100% 명도를 쓸 게 아니라 적당한 칼라 조금 빼는 거를 우리는 무슨 색이라 하냐면 파스텔 톤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파스텔 톤, 부드러운 톤,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나오네요. 색떨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타이틀 제작할 때 같은 채도와 같은 명도의 두 가지 보색을 사용하면요, 파란색 배경일 때 빨간색 글씨로 타이틀을 제작하면 색떨림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파란색 배경이, 그러니까 주변에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 빨간색으로 자막을 만들잖아요. 화면 글씨가 막 떨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색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배경에는 빨간색 타이틀로 절대 쓰면 안 된다. 색 떨림 현상이 일어난다. 자, 두 가지 색은 색상의 대비가 심해서 읽기가 어렵고 명도가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좁은 줄무늬에 주름 잡힌 커튼이라든가 좁은 체크 무늬는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도 저는 이렇게 스플라이트 그런 이렇게 일자로 된 걸 좋아해서 많이 입는데, 이것도 촬영해 놓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바들바들 떨려요. 그래서 색의 느낌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감정이라든가 지각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색이 따뜻하다든가 차갑다든가에 의해서 이게 멀어 보이고 가차 보이고 그래요. 파란색이 이거는 우리가 화면 속에서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많이 뻗는데요. 멀리. 그 다음에 오렌지 같은 거 가차에 있는 거는 손을 뻗지 않는데요. 멀리 있는데도. 그래서 그 색감에 의해서 이 가깝고 멀고 따뜻하고 차가운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색감에 의해서. 색을 중요해요. 하여튼 색이 여기 뒤에 바로 나오네. 파란색 공을 잡기 위해서 멀어 보이기 때문에 머리 손을 뻗고, 빨간 공은 가까워 보여서 가까이 뻗는데요. 따뜻한 색은 일단 가차온 것 같이 느끼고 차가운 거는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파란색 공은 차가운 색은 멀리 있는 줄 알고 손을 멀리 뻗고, 갇혀 있는 빨간색이나 오렌지 공 같은 경우는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에 의해서. 자, 색의 기능과 구도. 자, 미디어로 전송되는 주제를 명료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색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색에 대한 또 정보 기능도 있고, 이제 구도의 어떤 기능도 있고, 감성을 표현하기도 해요. 요 밑에 그림 보면은 맨 좌측은 흑백으로 해놨잖아요. 자, 흑백으로 하면 정보가 없잖아요. 까맣고 밝은데 저게 뭐야, 과일이네 뭐 이런 정도지 정보가 없단 말이야. 우측에 있는 사진은 사과는 빨갛고 수박은
초록색에다 무늬가 있고 메론, 포도, 고추, 색깔이 요런 거구나. 그래서 컬러를 다 넣어줬을 때는 우리가 정보 기능을 100%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내가 인위적으로 컬러를 이렇게 살짝 컬러를 살짝 빼서 명도를 죽인다든가 그러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했어요? 블랙 앤 화이트나 뭐 이런 그레이 색깔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놓은 거는 뭐 할 때 바꿔요? 우리가 회상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컬러를 일부러 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파스텔 톤이라든가 이거 저기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도 감성 표현을 컬러색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색을 상징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빨간 십자가는 뭐예요? 빨간 플러스 표시는 적십자, 이건 전 세계 공통이죠. 구호단체 이런 거는 빨간 십자가를 하죠. 십자 표시. 자, 이런 거는 서로 적군도 이런 사람은 죽이지 않고 이런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흰색은 항복, 빨간색은 적시자 마크나 뭐 정지, 뭐 신호등, 뭐 이런 거. 그래서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죠. 검정색은 뭐야? 애도를 상징하는 검정색이죠. 그래서 색을 이용해서 종교나 어떤 기타 행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색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색깔을 잘못 활용하면은 자막을 넣는데 애도하는 색깔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요즘은 또 검정으로 자막 넣기도 해요. 검정으로. 부득이하게 배경이 화나면은 화난 데다 하얀 글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얀 데는 검정 글씨를 넣기도 하는데 검정 글씨는 일단 애도를 상징한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림이나 소설과는 달리 TV나 영화는 한번 지나간 영상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장면의 색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빨간색은 구호단체, 십자가, 적십자, 뭐 정지, 뭐 이런 거, 빨간 거. 자, 색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징색은 시청자들이 잘 느낄 수 없는 반면 자주 사용하는 상징색은 자주 보면 또 식상화되는 거예요. 잘 안 보면은 잘 못 알아채고 너무 자주 보면 식상하고. 그래서 색을 내가 어떻게 연상해서 새로운 색상을 창조하려면 색을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게. 흰색으로 지금 자, 그림에 흰색으로 이렇게 쫙 깔고 있으면 무슨 감정이 생겨요? 회상 장면이라든가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뭐 과거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아름답고 막 이런 흥분하는 이런 걸 보여줄 때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흰색을 좀 이렇게 덮어줘요. 흰색을 덮어줘서 좀 파스텔 톤으로 그런 건 이제 사랑, 뭐 평화 이런 걸 표현해 주죠. 근데 거기다가 화면을 붉게 붉은색 화면을 넣으면 뭐가 돼요? 뭐 무서움, 뭐 괴로움, 뭐 공포스러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공포 영화는 어둡기도 하지만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면 속에.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여줄 때 만약에 무슨 뭐 고문을 한다. 누가 그러고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뭐 고문을 한다. 그래서 고문하는데 밝은 데서 하지 않아요. 붉은 빛이 나는 붉은 빛이 도는 그런 창고라든가 뭐 지하실이라든가 뭐 고문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붉은 조명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을 벌이죠. 공포 영화는. 그래서 색깔이 주는 걸 잘 연상할 수 있게 흰색은 좋고 붉은색은 뭐 괴롭고 녹색은 뭐예요? 녹색 굉장히 편안하죠. 자, 관공서 탁자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관공서 탁자들이 주로 이렇게 녹색이 많잖아요. 밑에 녹색 깔고 유리판 얹어 놓은 거.
기관장실 들어가면 다 그 탁자가 다 녹색이야. 왜 그러냐면 싸매러 왔다가도 거기 앉아서 이렇게 탁자 보면은 누그러진대요. 녹색을 보면. 그래서 녹색으로. 당구장 다이가 녹색이죠. 저도 지금 이 배경 뒤에가 녹색인데 저도 편안해지려고 녹색인 건 아니고 크로마 촬영하려고 뒤를 녹색으로 해놨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요. 자, 우리가 보색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색상 안에서 정삼각형을 이루는 꼭지점들이 보색 관계예요, 보색. 자, 색 에너지. 잘 어울리는 색상만 찾는 게 아니라 색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시켜서 그 에너지를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색 에너지는 채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자, 요 영상 한번 보세요. 노란색 그 아가씨가 화면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화면 밖에 뭔가 지금 뭐 어떤 스토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밖을 보고 있는데 뭐 다른 색들도 다 원색이지만 이 노란 게 확 튀죠. 노란 게 확 튀어. 자, 노란 게 확 튄다는 거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노란색 옷 입은 애가 주인공이라는 거. 이 화면 속에 맨 가운데에 그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팔을 꼬고 있는 거 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정 가운데 있는 아가씨가 이 노란 옷 입은 보다 얼굴에 뭐 화장을 했다든가 조명을 해서 환이 밝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일단 화면 속에서 그 배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얼굴이 밝다든가 조명을 받는다든가 화장을 많이 잘 했다든가 좋은 옷을 입었다든가 뭐 이런 거. 주인공은. 근데 주인공 아니고 객이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장소에서 찍으면 안 돼. 주인공을 딴 데로 데려가든가 그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야겠죠. 옷을. 그래서 색상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게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아닌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스포츠카 하면 스포츠카가 무슨 색깔이에요? 주로 빨간색이 많죠. 스포츠카. 정열적이고 막 이런 빨간색, 붉은색을 스포츠카. 근데 지금은 빨간색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스포츠카 하면 다 빨간색. 자, 리무진 하면 무슨 색이에요? 리무진 흰색 있어요? 빨간색 있어요? 자, 리무진은 무조건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그래서 검정색과 붉은색에 주는 그런 거.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 가운이 빨개. 그럼 이게 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모르지만 환자가 일단 불안한 거야. 의사가 빨간 가운을 입고 들어와서 피를 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료 의사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가운이죠. 근데 수술실 의사는 무슨 가운 입어요? 대체적으로 다 녹색이에요. 수술실 가운은. 그게 환자들한테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하고의 보색 관계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대개 그 색깔을 보고 물체의 특성이나 무엇인지 연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향수를 포장하는 자주색 상자에 금색 띠를 두르면 이게 고급스럽게 보인대요. 향수를 포장을 자주색 상자에다가 금색으로 포장을 하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자, 치약을 포장하는데 로션이나 티슈를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파스텔 톤으로 하는 게 좋지, 치약 포장이나 로션, 티슈 이런 거를 단색, 진한 빨간색, 파란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는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 부드럽다 그랬어요? 아까 파스텔 톤이 부드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스텔 톤으로 네, 부드럽게 포장을 한다든가 뭐 하는 거고. 자, 향신료 같은 거는 채도가 높은 색, 향신료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색을 고르냐에 의해서 영상도 달라지고 내가 가져가는 톤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배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촬영을 다 했잖아요. 편집이 다 끝났어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칼라 콜렉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칼라를 내가 파스텔 톤으로 가져갈 건지 세피아 톤으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뭐 영화 톤으로 가져갈 건지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칼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렇게 영화 같은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생짜 보여주지 말고 붉은색으로 흰색이 그냥 희게 보이는 거는 생짜예요. 그거는 건드리지 않은 거는 말이야. 흰색이 희지 않고 영화 같은 흰색, 영화 속에서의 흰색, 내가 추구하는 뭐 베이지톤이라든가 뭐 핑크톤이라든가, 그러니까 흰색도 약간 핑크스러운 흰색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흰색, 파스텔 톤으로 갈 건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컬러 콜렉션으로 만져 주셔야지 돼요. 지금 할 거는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많은데 다 못 해드리는 게 참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왜냐면 이게 이제 인터넷 강의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하고 있는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오셔서 보셔도 되고. 네. 자,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색채에 대해서 제가 한 교시를 말씀드렸는데 색에 대해서 의심 나는 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자연을 많이 찍는데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씨는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애지간하면 잘 튀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무조건 흰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흰색에다가 네. 윤곽선 넣고요. 그림자. 네. 아니, 윤곽선 넣지 말고요. 그냥 그림자만. 자, 윤곽선 넣고 옆에다 또 블러워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글씨가 잘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넣게 되면은 그림이 좀 촌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 타이틀 정도에 이렇게 살짝 뭐 보여주는 거? 타이틀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흰색에다가 그림자 샤도우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제일 보기 좋아요. 진짜 그 색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녹색에서, 네. 녹색에서 노란색 넣어도 파묻히고, 파란색 넣으면 더 이상하고. 그래도 녹색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흰색하고 노란색이에요. 흰색하고 노란색. 그럼 글씨의 배경도 넣으면 어때요? 글씨의 배경도 뭐, 이렇게 박스를 쳐서 넣을 수도 있는데, 타이틀 같은 경우는 넣지 마시고요. 자막을 많이 넣는다든가 뭐 요럴 때만 박스를 쳐서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카피 정도, 글씨가 많지 않은 거는 박스 치지 말고 카피 정도는 그냥 테두리 정도만, 엣지 정도 이렇게 살짝 넣는다든가, 그림자는 꼭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색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정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초이스하는 거는 감독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면 흰색이 정말 제일 잘 어울린다. 노란색이 잘 맞는다. 여기 빼다는 붉은색에다가 한 70% 정도 빼면 좋겠다. 뭐 한 30%만 빼면 좋겠다. 뭐 그러면 투명도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자막 같은 거 넣을 때 쓰시면 되죠. 영상이 이렇게
겹침이라는 그걸 쓰면 어때요? 아, 영상 겹치면 괜찮아요. 영상 겹치면 괜찮은데 아무 때나 그걸 겹침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화면 풀샷 따면 무슨 샷 간다고요? 클로즈. 네, 클로즈업이나 미디움 샷. 그러면 겹침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림이 붙는데 풀샷에 가니까 겹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튀니까. 예. 그래서 화면 사이즈만 내가 바꿔주고 앵글의 각도만 그 얘기했잖아요. 180도 법칙하고 30도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거만 바꿔주면은 이 화면이 절대 안 튀어요. 네, 사이즈도 그렇고. 네, 또 기중서 감독님. 네, 마이크 키시고요. 화면이 꺼졌어요. 마이크를 키셔야 되는데 잘못 누르셔서 나가셨네. 최근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전막 같은 연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연습해보고 좀 가독성 같은 게 필요한데 근데 자꾸 저희 초보자들은 거기다 뭐 붙이려고 하잖아요. 심플해야 된다가지고 예. 뭘 붙일까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감독님 강의 듣고 그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아, 정리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자막 넣는 거, 타이틀 만드는 거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오자, 탈자도 많고, 예. 그래서 일단 색깔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일 안전빵은 흰색이에요. 흰색에다가 그림자 정도 주는 거. 흰색에다 그림자 정도 주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 나머지 뭐 노란색, 아니면 황색, 뭐 이런 거. 자, 또 박정호 감독님. 우리 감독님이 이제 작품 활동하실 때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말씀하신 흰색하고 노란색. 노란색 정도. 네. 그러면은 뭐 붉은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쓰세요? 아니요, 쓰죠. 전혀 안 쓰는 게 아니라 바탕이 환하면은 뭐 붉은색을 쓸 수도 있고 바탕이 청색. 네, 청색도 청색도? 쓸 수 있고요. 네. 근데 청색도 내가 이걸 파스텔 청색을 쓸 건지 단색 원색을 쓸 건지가 결정을 잘 하셔야 돼. 이게 네. 원색을 쓰면은 어떻게 촌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파스텔 톤에 가까운 부드러운 청색으로 쓰면 괜찮은데 너무 원색으로 쓰면은 네, 좀 그래요. 근데 교양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그런 원색을 많이 써요. 강렬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뭘 좀 주려고 팩트를 주려고 이제 쓰는데 교양물 영상이 다는 아니니까. 저도 그냥 몇 번 안 해봤지만 제 경험으로도 네. 그저 흰색이 제일 무난해 보이더라고요. 네, 흰색이 네, 가장 좋고 네. 그다음에 흰색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두께를 좀 주세요. 예. 네, 두께를 좀 주면은 가독성 좀 있게 하면은 네, 좋죠. 네. 약간의 저는 약간의 윤곽을 살짝 주니까 네. 좀 뭐 그런 대로. 예. 네네. 그림자 줘도 되고 윤곽선 줘도 되고 근데 네. 윤곽선은 자주 주지 마세요. 윤곽선보다는 좀 촌스러워지죠? 네네. 그러면 그림자만 좀 주고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림자만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현자 감독님.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림자 줄 때 몇 퍼센트 정도 주십니까, 대충? 아, 거기에 뭐 정확한 이건 수치는 네. 없고요. 뭐 티네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네. 아니요. 그림자는 지저분해지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키네마스터에 가서 그림자 그 주는 거 자동 주는 거 그 누르면은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자 주는 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예, 놓으시면 돼요. 예. 근데 너무 약하게 주면 준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또 강하게 주면은 또 너무 시커매지고 글씨가 얇대면은 글씨가 굵은 건 괜찮은데 글씨가 그러니까 폰트도 잘 이렇게 초이스를 해야 돼요. 폰트가 얇은데 그림자를 많이 주면 그것도 또 촌스러워. 네, 그림자 폰트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네. 주영민 감독님 질문 없을까요? 그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네. 지금 다 편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 네, 저는 그 편집보다는 네, 그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는데 네, 네. 사실 갔다 오고 나서 건질 수 있는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 찍지 말고 크립을 짧게 뭐 1분이나 2분 이내로 이렇게 크립을 가져가시면 편집하기 좋고요. 근데 많이 찍는 건 좋아요. 많이 찍는데 많이 찍는 거를 롱테크로 찍지 말고 크립을 짧게 가라는 거예요. 1분, 2분 그런 정도로. 그러면은 이렇게 보실 때도 아 요거는 요 장면, 요건 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연결해서 막 10분, 20분 한 클립으로 만들면은 이 장면이 여기에 있는지 그걸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짧게 해서 근데 많이 찍은 건 좋아요. 다다익선이라고 거기서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을까요? 네, 그럼 또 10분 쉬었다가요. 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뭘 가르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이렇게 주문한 것 같아서 쉽게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앱 가지고 하는 건데